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저도 이 남성 수술의 업계에서 한 18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오래된 선배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남성 수술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한번 모셔봤고요. 그만큼 아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 혼자의 소견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뭐 사실 그 남성 수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국 고대 소설 중에 옥보단이라는 그 중국 고대 소설이 있어요. 그게 영화화도 됐는데, 영화도 있죠. 네, 그 내용에 보면 그 미양생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이 말에 그것을 이식을 해서 대문이 된 다음에 그 모든 귀족들의 와이프를 다 섭렵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완전히 그 성의 영화고 성의 소설인데 거기에 고대 소설에 나올 정도로 그 인간이 대물에 대한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그 1930년대? 30. 예, 그때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때 실리콘이 예, 의료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의학용으로. 그때는 실제로 의학용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6.25 때 그 미군의 뭐 영향으로 해가지고 페니스에 또 실리콘을 주입하는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그때는 병원에서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실리콘 이식 수술이 이제 엄청나게 성행을 했죠. 그러면 1920년대부터 있다는 거였네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1930년대 유행을 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실리콘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꾸준히, 아마 지금도 실리콘 넣는 분 계실지 몰라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실리콘이 오래전부터 의료용으로 쓰였고, 네. 중요한 그 수술 확대 재료였다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으로 계속 하다가 이게 이제 남성이 아까 옷보단처럼 대물로 욕심들이 점점 많았잖아요. 그러면 실리콘에서 또 한 단계 진화된 수술 방법이 또 있나요? 그렇죠. 그게 1990년대 정도? 90년대 중반 정도? 그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를 안전하게 해결해 주자. 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병원에서 클리닉 단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뭐 하던 그 길이 연장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던 그 이제 진피, 우리 진피 이식 수술, 피부 이식 수술을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피부와 진피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뭐 단위로 의학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어도 이제 그거를 이제 이식하는 수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엉덩이 살 때 그렇죠. 엉덩이 살 떼다가 이제 하면 효과는 좋은데 제 문제는 수술 시간 오래 걸리고 환자 고통이 따르고 뒤에 그 흉터가 이따만하게 남아요. 엉덩이에. 네. 그 표시가 나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했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피 떼기 전에 그 자가 지방 이식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 이식도 이제 비슷한 때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요. 지방 이식 수술이 성행을 한 건 진피 이식 수술에 대한 단점이 부각되고 나서 이게 그 뭐 흉터도 안 생기지, 뭐 표시도 별로 안 나지. 그다음에 진피는 이 사람의 두께가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은 이 피부에 이게 늘어나는 양만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많이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행으로 본다면 이제 자가 진피 이식 수술 다음에 이제 지방이 유행을 했죠. 그러면 그 시기가 거의 1, 2년 사이에. 그렇죠. 한 3, 4년, 4, 5년 뭐 이 정도. 근데 예전에 지방을 하면 지금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많이 빠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 하고 통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뭐 이게 그 안 빠진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지방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뽑는 사람의 스킬, 잘 이렇게 이제 그 세포가 죽지 않게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정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집어넣어야 돼요. 요 세 단계가 잘 되면 그나마도 덜 흡수가 되는데, 뭐 뽑는 것도 마구잡이로 뽑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도 막 돌려가지고 세포가 압력을 받아서 세포벽이 파괴된다거나, 그리고 넣을 때도 높은 압력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몽창 집어넣는다 뭐 이러면은 스키에 따라서 이게
그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지방 이식 수술은 스킬이 많이 그러니까 주입하시는 분들의 이 능력이 많이 편차가 큰 그러면 수술입니다. 원장님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렇죠. 병원의 장비력이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게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이 무조건 흡수되긴다보다는 그렇죠. 원장님 기술력과 장비의 차이가 몇번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럼요. 예, 그래서 지방 이식술이 이게 죽은 수술이 아니에요. 잘만 활용하면 예, 그것도 매우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필러보다 나아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저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장비도 좋고 원장님 기술도 좋으니까 생착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간혹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방이 많이 빠진다. 뭐 그게 통념이에요, 사실. 네,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예전에 엉덩이살 떼서 이식했던 진피 이식은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죠. 그러면은 그 대체로 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저장 진피라는 게 나왔어요. 저장 진피. 예. 지방의 단점도 극복하면서 네. 그 자가 진피 이식하는 것보다 또 이제 부담도 적고 그러고 흉터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저장 진피가 나왔는데 저장 진피는 이제 단지 하나의 문제가 이제 좀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 초반에. 초반에. 네. 요즘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대체 진피 중에서도 안에 이제 세분화가 또 있고 그럼요. 그거를 조금씩 그냥 팩트만 설명 좀 그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이종 진피예요. 이종 진피라는 게 어떤 소, 돼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동물에서 이제 가져온 그 이제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콜라겐 구조물. 콜라겐 군종물이죠. 그렇죠.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 아니고 네. 다 이제 의학적으로 탈세포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 다 거치고 FDA 인증 받고 그래서 이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스캐폴더라고 얘기하는데 콜라겐 지지체입니다. 콜라겐 지지체. 예. 그게 음경에 이식돼서 들어가면 그 안으로 이제 조직이 생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빈틈으로 조직이 생성됨으로써 저기 살이 차오르는 거거든요. 예. 단지 그 콜라겐 지지체가 이종 진피는 소나 돼지의 조직으로부터 가져온 거고 네. 동종 진피는 그 휴먼 진피라고 해서 네. 우리 인간의 조직으로부터 가져온 거죠. 그러면 그 그 차이가 인간이 있는 어디 인간이에요? 아,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국 인간이에요? 아니면 저기 먼 나라 인간이에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따집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네. 그 제조사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예.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뭐 궁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허가 뭐 당연하죠. 네. 이게 휴먼 진피는 되게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동이 거의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그를 가지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가공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문의가 많은데 예전에 진피를 했는데 뭐 확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제 문의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콜라겐 지지체라는 것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거는 녹아서 없어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게 이종 진피. 동종 진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네. 스캐폴드라는 건 지지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단지 콜라겐이 우리 휴먼 콜라겐이냐 아니면 이종 진피에서 그 가져온 콜라겐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 구조물이. 예. 거의 반영구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차오르면 반영구적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영구적인 건데 네. 차오르기 전에 그 녹아서 없어진다거나 네. 그 지지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조직이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기대하는 효과가 못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제 네. 유튜브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진피 수술했는데 효과가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대물을 원하는 경우. 네. 그러면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수술 진피를 한번 하신 분 네. 그런 경우는 그 이후에 뭐 또 추가적인 수술이 가능한지 가능하죠. 어떤 수술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 번 진피 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방을 정지해서 넣는다든지 필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진피를 넣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생착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그렇죠. 이제 조직이 들어가서 거기에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그 조직하고는 다르게 변형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는 건 가능하지만 필러나 지방을 네. 거기에다가 다른 새로운 진피를 이식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그 조직이 또 자라야 되는데 그 위에 자라야 되는데 그게 이게 뭐 다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필러나 지방을 넣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좀 어렵지만 그 부분을 살짝 제거를 하고 확실하게 최근에 나온 두꺼운 진피를 넣어주면 확실하죠.
최근에 나온 진피가 뭐예요? 최근에 나온 게 휴먼 진피 중에서도 이제 가공 기술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만든 부분들이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전에는 뭐 라이오플란트라든가 그런 것들 3겹 4겹 접어서 썼었잖아요. 그게 몇 미리 정도? 그게 글쎄요. 그 뭐 몇 밀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뭐 이렇게 한 2-3겹 접어야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왔으니까요. 요즘은 거의 몇 미리 정도? 요즘엔 4mm, 5mm 뭐 경우에 따라 6mm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죠. 아마 여기 그 사실은 스텐타 매치드가 좀 두껍지 않나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온 거죠. 그럼 지금 또 세월이 지나면 더 진화가 될 수는 있겠네요. 진화가 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수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다 늙고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제일 좋은 거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필러 잠깐 말씀하셨는데 필러도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필러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필러도 또 종류가 좀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것도 좀 팩트로 말씀드리면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필러가 HA 필러라고 히알루론산 필러가 종류도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더라도 이 교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조 공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자 구조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흡수가 쉽게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떤 게 좀 단단할 수도 있고 좀 흐물흐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단단하면 이게 쏘기가 힘들고 너무 흐물하면 이제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쉽게 흡수가 되거나 그래서 그거를 남성 수술용으로 별도로 만든 필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굴용 필러와 남성 수술용 필러가 다릅니다. 아, 그 HA 필러가? HA 필러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회사마다 그 교반이라는 건 회사마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성분이 HA 필러라는 거지 그게 HA 필러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구조과 같은 분자 구조의 사이즈가 같냐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수술용 필러는 따로 있고 그것들은 남성 수술에 적합하게 그런 환경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볼륨감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더 오래 가겠네요. 더 오래 가고요. 분자 구조도 크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럼 생착하는 필러는 아니고요. 생착하는 필요는 아니죠. 이게 이제 생체 적합 물질입니다. 이게 생체하고 해서 거부 반응이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검증이 되는 건데 그게 자체가 살이 되진 않아요. 그럼 생착하는 필러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생착하는 필러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휴먼 진피를 분말화시켜서 주입하게 되면 이거는 생착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콜라겐 구조물이고 그 구조물 사이에 조직이 생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콜라겐이 HA 필러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사이에 조직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휴먼 진피를 분말화시켜서 주입시킨 거는 그거는 이제 좀 더 유지간이 오래 갈 수 있죠. 훨씬 오래 가고 그 안 공간에서 조직이 생성됐다고 그러면 그걸 반영구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각각 개개인의 특성이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스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피부가 얇고 어떤 사람 피부가 두껍고 포경술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그 재료를 찾고 본인한테 맞는 그렇죠. 방법을 찾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지금 봐서 이게 극강의 재료다. 사실 그런 거는 뭐 없거든요. 그러면 수술 한번 하셨다고 뭐 절망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요. 우리 뭐 보강 얼마든지 계속 보강할 수 있고 정교하게 다듬어갈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수술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잖아요. 좋은 거는. 그런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거 가볍게 리터치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 리터치를 통해서 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업계에 오래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그 어떤 환자나 이런 그 사이에서 잘 엮어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전문가시거든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뭐 기회가 되면 좀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